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경제 IQ를 팍팍 올려드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혹시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시나요? 괜찮습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세계적인 경제학 교과서죠. 폴 크루그먼의 책을 바탕으로 이 복잡해 보이는 조세 제도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사실 그렇죠. 우리가 월급 명세서 받을 때마다 편의점에서 뭐 하나 살 때마다 정말 매일같이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. 그런데 문득 궁금하지 않으세요? 이 세금 도대체 누가 어떤 원리로 정하는 걸까? 오늘 그 근본적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.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입니다. 먼저 세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뼈대부터 살펴볼 거고요. 이어서 세금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얼굴, 누진세, 역진세, 비례세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. 그리고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사례도 보고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진짜로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세상의 세금 종류는 정말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모든 세금은 딱 두 가지 기본 요소로 만들어져요. 네, 딱 두 가지요. 이것만 알면 세금의 절반은 이미 이해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 첫 번째 요소는 바로 과세표준입니다. 말이 좀 어려워 보이나요? 전혀요. 아주 간단해요.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뭐냐? 바로 이겁니다. 무엇에 세금을 매길 건가? 그게 바로 과세표준이에요. 여러분의 소득이 될 수도 있고 가지고 계신 집값 아니면 방금 산 물건값도 다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. 세금 계산의 가장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죠. 자, 무엇에 세금을 매길지, 즉 과세 표준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? 맞습니다. 어떻게 매길지 정해야겠죠. 바로 그 규칙, 그 시스템이 과세 구조입니다. 소득의 몇 퍼센트를 뗄 건지, 재산이 많으면 세율을 다르게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하는 거죠. 자, 여기 크루그먼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한번 보세요. 모든 세금은 무엇에 해당하는 과세표준, 그리고 어떻게에 해당하는 과세 구조, 이 두 가지로 딱 구성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. 이게 바로 모든 세금의 기본 설계도인 셈입니다.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? 그럼 이제 어떻게 세금을 매길지 정하는 규칙, 바로 과세 구조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. 이 과세 구조는요,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저는 이걸 세금의 세 가지 얼굴이라고 부르고 싶네요. 이 표를 보면 세 얼굴의 특징이 한눈에 들어오죠. 먼저 비례세는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. 아주 심플하죠? 다음 누진세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소득세 같은 건데요.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높은 세율을 내는 구조입니다. 마지막으로 역진세는 좀 특이한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소득 대비 세금 부담률은 더 낮아지는 현상을 말해요.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. 자, 교과서에 나온 아주 쉬운 예시를 한번 볼까요? 만약 여러분이 1만 달러짜리 복권에 떡하니 당첨됐다고 상상해 보세요. 너무 좋죠? 그때 정부가 여러분의 다른 소득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딱 그 당첨금의 2%만 세금으로 가져간다고 해봅시다. 이건 뭐 부자든 아니든 똑같은 비율을 내는 거니까 바로 비례세가 되는 겁니다. 아, 그리고 누진세를 제대로 알려면 이 개념은 꼭 알아야 해요. 바로 한계세율입니다. 단어가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내용은 정말 쉬워요. 뭐냐면 내 소득이 딱 1달러 늘었을 때 그 추가된 1달러에 대해서만 매기는 세율이에요. 이걸 계단에 비유하면 아주 쉬워요. 누진세는 소득이라는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수록 밟게 되는 다음 계단의 높이, 즉 한계세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구조인 거죠. 자, 지금까지 세금의 기본 뼈대와 종류를 배웠으니까 이제 진짜 현실에서는 이 원리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이론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.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을 한번 들여다볼게요. 미국은 큰 연방정부도 있고 또 주마다 따로 정부가 있잖아요. 각각 세금 제도가 달라서 비교하면서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. 자, 교과서에 있는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게 미국의 연방 세금 부담률인데요. 와, 정말 재밌습니다. 소득 하위 20% 그룹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13.3%를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. 그런데 저 위로 쭉 올라가서 소득 상위 1%는 어떤가요? 무려 33.3%입니다.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계단처럼 착착 올라가는 게 눈에 확 보이죠? 이게 바로 누진세가 현실에서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. 그런데요, 나라 전체의 연방세와는 달리
각 주마다 걷는 세금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. 같은 미국 땅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. 아주 극적인 사례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이 두 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이 그래프 정말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여주죠. 왼쪽 캘리포니아를 보세요.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률도 같이 쑥쑥 올라가는 우리가 방금 본 전형적인 누진세 구조입니다. 그런데 오른쪽 텍사스는요. 와, 완전 반대예요. 오히려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의 부담률이 제일 높죠.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역진세적인 구조가 나타나는 겁니다. 보통 소득세보다는 물건 살 때 내는 소비세 비중이 높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기 쉬워요.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세금에 대한 철학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자, 오늘 정말 많은 걸 알아봤는데요. 이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도록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 우리가 함께 더 깊이 고민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강의의 핵심 딱 4가지입니다. 첫째, 모든 세금은 무엇에 매기는지 과세 표준과 어떻게 매기는지 과세 구조로 이루어진다. 둘째, 그 어떻게에는 비례세, 누진세, 역진세라는 3가지 얼굴이 있다. 셋째, 현실에서는 이 세금들을 잘 섞어서 쓴다.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원칙. 모든 세금 제도는 결국 공평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바로 이게 모든 세금 정책이 마주하는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. 소득 격차를 줄이는 공평함에 조금 더 무게를 둘 것인가? 아니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효율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? 만약 여러분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이 양팔 저울 위에서 어떤 가치를 더 무겁게 생각하시겠어요? 정답은 없지만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질문입니다.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경제 지식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기를 바랍니다.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